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ESS라던가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붐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의 IR 제로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매번 강조하는 것들이 ESS 혹은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에너지 쪽 혹은 로봇 이런 쪽으로의 강조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분석해드릴 핵심 내용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멀리까지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바로 한 달 뒤에 있을 로보택시 데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랜 구독자분들 혹은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자율주행 경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경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정해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승자는 테슬라 그리고 몇몇의 중국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봤자 빅테크 정도도 한 개 정도 기업이 들어올까 말까 한 수준으로 그칠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최종 승자, 그러니까 압도적인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승자는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몇몇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이유와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분석방에서 꾸준하게 매우 긴 내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꾸준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멤버분들은 이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로보택시 데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원래는 8월 8일인데 두 달 정도를 미룬 거죠. 왜 미뤘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이 무엇인지, 로보택시 데이 이후에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장의 인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둘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테슬라가 이번에 로보택시 데이를 하는데 좀 장소 자체가 굉장히 좀 새로워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뭐뭐 데이를 최근에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세 번 정도 했고 뭐 2020년, 2021년, 2020년, 22년, 23년 이렇게 세 번 했는데 22년도 대세 하락장일 때 제외하고서는 테슬라의 뭐뭐 데이, 뭐 AI 데이, 배터리 데이가 있기 한 달 전쯤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로보택시 데이가 10월 10일이죠. 그럼 한 달 전부터 주가가 10월 10일 이전까지 주구장창 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표준을 둘 수 있는 그 횟수가 세 번밖에 없고, 그 중에서 2022년도는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엔 확률상 그렇게 크지 않다, 의미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로보택시 대회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생각한다면 저는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낄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둘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이번에 로보택시를 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굉장히 좀 신기해요. 원래 지금까지 AI 데이, 배터리 데이를 할 때마다 어떤 컨퍼런스 홀 이런 쪽에서 했었죠. 그쪽에서 제품을 시연을 해주고 뭐 사이버 트럭이던가 혹은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 로봇이라던가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연을 해줬었는데, 이번에 로보택시 데이를 개최하는 장소가 무려 13만 평이에요. 13만 평. 그러니까 13만 평,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구장 같은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 마을 같은 곳에, 마을이라고 하는 거 맞겠죠? 마을 혹은 뭐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동 이런 수준의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로보택시 대회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죠. 그냥 로보택시 보여주겠다. 마을을 통째로 빌려서 13만 평에 달하는 그런 장소에서 로보택시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구동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테슬라 FSD 이제 11.4.2 버전을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까지 테슬라 FS라던가 혹은 다른 자동차에 나타나는 공통점인 문제점들이 하나 있죠. 바로 신호등이라던가 혹은 표지판 이런 것들을 잘 못 읽어요. 잘 못 읽고 특히나 이제 쓰잘데기 없이 저속 주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해결했어요. 이번에 FST 11.4.2 버전에서 대부분의 해결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버전을 누른다거나 혹은 어플을 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택시, 그러니까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도 이번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로보택시 핵심이 뭐죠? 내가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테슬라 차량과 연동될 수 있는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콜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그냥 무인 자동차가 내 앞에 서고 내가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로 가달라고 찍으면 그냥 무인 자동차가 자동으로 거기까지 실어주는, 뭐 물건이라던가 우리를 실어주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로보택시의 핵심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번에 로보택시 데이에서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빌렸고, 특히나 8월 8일에서 10월 10일로 미룬 것들도 결국 기술을 공개한다기보다는 사업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술만 공개하고 뭐 몇 년 뒤에 될 거야, 1년 뒤에 될 거야, 2년 뒤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포부를 밝혔었던 AI 데이, 배틀 데이였다면은 이번 로보택시 데이는 사실 로보택시는 새로울 것도 없어요.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를 만들고 판매를 할 때부터 그 끝의 목적으로 그 제1 우선순위에 놨던 것이 바로 로보택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 새삼스럽게 왜 지금 밝히느냐? 뭐 예전처럼 AI다 해가지고 뭐 옵티머스라던가 아니면 로봇이라던가 혹은 차세대 배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테슬라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해왔던 로보택시를 밝힌다는 것, 심지어 기간을 두 배 정도, 두 달 정도 미루면서까지 혹은 13만 평에 이르는 그런 장소에서, 광활한 장소에서 로보택시 데이를 개최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런 정도의 그런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두 달 정도 미뤘다는 거, 그리고 어마어마한 공간을 빌렸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로보택시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기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로보택시에 대한 가치 평가가 테슬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보택시에 대한 가치 평가는 테슬라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봤자 ESS라던가 전기차라던가 FSD 이런 쪽으로만 반영이 되어 왔었던 것인데, 로보택시에 대한 상업화 가능성까지 주가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 시가총액은 약 970조가량 됩니다. 970조이고 PR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약 70배가량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정도에 ESS라던가 FSD가 본격적으로 유도화되면서 풀릴 경우에는 PR이 50 이하, 40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1년 내에 저는 지금의 PR이 70인데 4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ESS의 성장성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FS의 유로화를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던가 혹은 아시아 쪽으로, 특히나 중국 이런 쪽의 시장이 풀릴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기차를 판매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후년 3년 뒤, 4년 뒤로 갈수록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PR이 40 20, 10 이렇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꽤나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핵심은 뭐 누구나가 말하고 있는 뭐 로봇도 아니고요. ESS도 딱히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ESS에 대한 그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ESS의 성장성이 테슬라의 주가를 저 높이까지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로봇은 너무나도 멀었고요. 다른 친재생 에너지라던가 뭐 태양광에 대한 그런 가상에 대한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 VPP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직은 멀었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게 오히려 자율주행 시스템, FSD의 유로화, FSD의 확장성, 확대, 시장에 대한 확장성, 미국뿐만 아니라 EU, 아시아, 중국 이런 쪽으로의 시장까지 확장이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순식간에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냥 꽤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로보택시의 대회가 펼쳐질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새로운 이슈로,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가 주구장창 오르다가 AI 대회가 끝나면, 배틀 대회가 끝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나마 빠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이 아니라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로보택시 데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기술을 밝히면 그 기술을 따라 해왔던 기업들이 많았죠. 특히 중국 기업들, 샤오펑, 니오, 비아디 이런 기업들의 테슬라의 그런 기술들을 따라오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술은 다 완성을 시켜놓고 상업화 가능성만 열어주게 된다면 이미 늦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올 수 있는 기미조차 볼 수가 없다. 그런 여력조차 만들 수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결국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테슬라의 독점적인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금리 인하로 인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다. 뭐 ESS 이익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력의 감축하면서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배터리 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해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적을 마른 수건 짜내듯이 짜냈었던,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을 했었던 그런 가치평가 방법에서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가치평가, 테슬라에서 가장 큰 무기, 가장 값비싼 무기를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확장성, 그런 특이점이 이번 로보택시 대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테슬라는 지켜보고 있고요. 변곡점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저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할 거고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테슬라를 투자할 때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할 것이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